인지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전쟁은 더 이상 군인들만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탱크도 미사일도 등장하진 않지만 우리는 지금 조용한 전장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인지전입니다. 중국은 2003년 군사전략에서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합니다. 바로 세 가지 전쟁 전략입니다. 심리전, 여론전, 그리고 법률전을 통해 물리적 충돌 없이도 상대국을 내부에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단지 이론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만에서 먼저 실험되었는데요. 그 다음은 바로 우리나라일까요? 대만에 실험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대만의 선거 기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뉴스에 대만은 뒤집어졌습니다. 대만 대통령이 미국에 나라를 넘겼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는데요.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십만 명이 공유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루머가 아니었고 중국이 정교하게 설계한 인지전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Now, when it comes to any election, technology is the main tool that's used to share important information. So how can it be leveraged to tackle fake content? Our next guest is an expert in this field, Audrey Tong, Taiwan's former digital affairs minister. With Beijing regime makes it very difficult for people to understand even why that is being passed because it's just being rushed through. 2017년 한국은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인터넷은 술렁였습니다. K-POP 스타들의 중국 활동은 제한됐으며 한류 콘텐츠는 플랫폼에서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자극했다. 이건 자업자득이다. 라는 댓글이 주르리였죠. 그리고 중국은 롯데마트를 보이콧하기 시작합니다. Lotte Group has more than 150 outlets and facilities in China, some like this supermarket in Beijing. But its role at home in the deployment of a U.S.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Anti-Missile System, or THAAD, has some saying it's time to show the company the door. On the streets in Beijing, some agree with state media calls for a boycott of the company, South Korean goods, and sanctions. At a very basic level, we can refuse to buy Korean goods and products and limit travel to South Korea. As for trade, I hope the government can adopt some policies to sanction South Korea. 중국 국민들은 지난 2012년에 일본을 향해 일어난 보이콧 운동을 상기하며 한국을 향한 보이콧 운동이 더욱 심화되게 됩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중국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보고 계신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대학을 통해 정치적 접근과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세웠다는 내용입니다. 전략의 하나로 중국은 한국 내 공자학원의 예산 중 중국 정부의 지원 비율을 증가시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였습니다. 특히 대학 내에 설치된 중국 후원센터나 공자학원은 단순한 문화교류 기관을 넘어 여론 형성과 인식주입의 도구가 되었죠. 보수단체는 이를 규탄하기 위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한 일본 언론에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온라인에서 선전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중국 미디어가 어떤 키워드를 어떤 맥락으로 사용했는지 나타내줍니다. 차이나는 가장 큰 원으로 가장 큰 빈도수를 나타내고, 이는 중국 중심의 시각으로 세계를 보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일본 등 한일 갈등을 부각하거나 일본에 대한 비판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기사 제목이 작성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SNS에서 혹시 이상한 글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외신 언론은 중국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국가의 사람들을 조작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메타의 경고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해외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최신 전략을 다루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트위터 등을 통해 한 번쯤 봐왔던 내용들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작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SNS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오며 어쩌면 우리의 가치관 형성에 깊숙이 관여한 게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논문에서는 대중의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즉, 정보를 제대로 보고 분석하며 의심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결국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항상 의심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코리안타임즈에서는 중국이 한국의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마찬가지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또한 아산정책연구원에 실린 내용에 따르면 국가적인 차원에선 중국의 인지전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언론은 중국의 영향력 행사가 한국의 정치 및 언론에 미치는 영향을 보도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번 영상에선 중국의 인지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인지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인지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